안녕하세요. 엉클조의 돈돈 엉클조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주 동안의 국내외 뉴스들을, 경제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오늘부터는 경제 뉴스 전달과 함께 새로운 코너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과 교육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경제 금융 교육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겠고요. 그래서 진행할 코너의 제목을 엉클조의 맘돈으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방송할 전체적인 분량을 정해놓긴 했는데 여러분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연장해서 계속 더 진행을 할 거고요. 자녀들의 경제 금융 교육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가진 고민이나 궁금증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는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를 도와줄 분을 한 분 모셨는데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엉클조의 돈돈 진행을 도와드릴 미 작가입니다. 네, 아마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30, 40대의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 미 작가가 대신 질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먼저 제가 준비한 상황 몇 가지가 있는데 함께 보시죠. 미 작가는 지금 두 상황을 어떻게 봤나요? 앞에 상황도 두 번째 상황도 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두 상황에 무슨 연관점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있죠. 두 상황의 유사점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상황에서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그곳에서 또는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심하게 야단을 치십니까? 또는 적당히 달래서 다음에 사주기로 하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시는 분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면 이미 부모는 아이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는 이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상황에서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어떤 특별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일단 우는 아이를 혼자 두고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을 우선 저는 권합니다. 아이의 시야에서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는 좀 당황하겠지만 아이에게 눈을 떼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네, 멀리서 지켜본 다음에는요? 아마 어느 정도 울다가 진정을 한 후에는 아이가 그저 떼쓰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겠죠. 엄마가 안 보이면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길거리에서 무엇을 사달라고 떼쓰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의 대응법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적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을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봤는데 혹시 어렸을 때 아이가 자라서 직장인 B씨가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엄마의 현재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부모의 소비 형태가 아이에게 그런 행동을 별스럽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먼저 엄마의 모범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마트에 간다면 항상 쇼핑 리스트를 좀 적어서 쇼핑을 가기 전에 그걸 들고 가서 리스트에 있는 품목만 쇼핑카트에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쇼핑 리스트를 적고 아이도 역시 리스트에 있는 품목만 살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일주일간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가 5만 원, 10만 원으로 이 물건을 사는데 너도 3천 원 범주 내에서 원하는 것을 카트에 넣어라. 소비를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아이가 3천 원 범주 내에서 정말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힘, 그거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바로 경제거든요. 그러면은 아이에게 물건이나 물가에 대한 개념이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결국 인생은 자기가 버는 소득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행복한가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정말 흑자 인생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친구들에게서 되게 많이 보이는 흔한 경우인 것 같거든요. 새로운 물건이나 뭐 비싼 물건 가지고 싶은 거는 사실 누구한테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자본주의를 사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행복은 소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 뭐 재미있는 영화, 좋은 여행, 편하게 해주는 전자제품, 안락한 집, 뭐 새로운 물건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소비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 좀 어떤 방법을 써야지 도움이 될까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그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키우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처음 살 때는 반드시 사줍니다. 뭐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사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죠.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사주었지만 만약에 낡아서 못 쓸 정도가 되기 전에 내 잘못으로 잃어버리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 용돈에서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정합니다. 만약에 신발 주머니가 5만 원인데 그거를 분실하면 본인 용돈에서 2만 5천 원을 부담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놀랍게도 전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잃어버리고 왔으면 학교에 가서 찾아온다는 거죠. 물론 소중한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한테 당장에 지금 2만 5천 원의 용돈이 없으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이전에 미리 용돈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용돈 받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모으는 훈련을 한다거나 또는 명절에 설날 때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세뱃돈 용돈들을 모아놓는 아이의 통장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저는 이미 그런 것들을 시켰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용돈이 아까워서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린아이 상황하고 성인 상황을 좀 번갈아 가면서 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초등학교 때 생활 모습,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은 다르고 소재는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뭐 100%가 이런 성인으로 자라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경제금융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분명 비슷한 양상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제 경험과 오랜 동안의 관찰 그리고 생각한 것에 의하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속담은 돈의 세계에서만큼은 딱 맞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습관은 크면서 바뀔 수 있지만 경제에 관해서만큼 어렸을 때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으면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 돈을 행복을 만드는데 잘 사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학교 수업 같은 데서도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교과과정을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과정 중에 잠깐 개념만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더라고요. 이제 대한민국도 자본주의가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돈을 제대로 관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돈을 끌고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연 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엉클제의 맘돈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10월에 너무 좋은 날이 살아서 저희가 이번 방송은 야외에서 했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새소리, 자동차 소리, 건물의 페니타 소리, 사람들이 웃고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소리 이런 게 들어갔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니면 이런 가을을 느낄 수 있다면 한 번 더 이런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